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을 보이면서 양적 완화 축소가 조금 늦춰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재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 흐름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64로 8포인트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전일 대비 한 13포인트 정도, 수치상으로는 0.7% 정도 상승한 197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1969선입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이 잡히고 있는데요. 그 기관이 3거래일 만에 한 25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역시나 12거래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한 2,500억 원 정도 강한 매수세가 예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현재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137만 원 선입니다. 자동차의 흐름을 보시면요. 현대 모비스의 흐름이 좋은데요. 특히 1.5% 상승하면서 30만 원 선에 다시 한번 바짝 다가섭니다. 28만 8,500원입니다. 완성차,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0.8%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1.4% 상승한 30만 원 선에 굳히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30만 8,500원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화재로 중단됐던 중국 공장을 재가동한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4%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8,250원이고요. 한국전력은 0.3% 조정받고 있는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오늘장에서 3.7% 상승한 23만 9,500원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526선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 반전했는데요.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좀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포인트 정도, 0.5% 하락한 520선도 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521선입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코스피와는 반대로 수급 상황에서 좀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한 500억 원 정도 사는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400억 원, 외국인은 90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대장주 셀트리온이 0.6%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49,050원입니다. 오늘장에서는 CJ 오쇼핑이 2.5% 빠진 33만 4,700원인데요. 파라다이스도 1.3%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GS 홈쇼핑이 2% 하락하면서 21만 5,100원입니다. 포스코 ICT가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다시 9,500원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트론이 오늘장에서 2.6% 하락한 어느새 주가는 16,5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부진을 보이면서 양적 완화 축소가 조금은 지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인데요. 또한 최근 중국과 일본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나타낸 점도 원달러 환율에 하락 압력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90원 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연 저점 수준까지 떨어진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하향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원 30전 하락한 1,087원 70전입니다. 이렇게 환율까지 챙겨봤고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어떤 경제 지표 일정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에는요. 미국의 7월 소비자 신용 증감이 발표가 될 텐데요. 6월에는 138억 달러에서 7월에는 127억 달러로 소폭 하락하는 수치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관심은 FOMC에 쏠려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지표들은 발표가 됐죠. 중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6%, 일본의 이번 2분기 GDP 확정치는 3.8%로 보여졌습니다. 일본 경기 흐름이 예상보다 양호할 경우 10월 소비세 인상 이슈는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시장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번엔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여러 중국 지표들이 일정들이 대기되어 있습니다. 8월 산업 생산과 8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될 텐데요. 보시다시피 9.7%에서 9.9%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제조업 지표를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 경기가 다시 바닥을 다지고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히 팽배합니다. 이번엔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우리나라 8월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7월과 마찬가지로 같은 수치인 3.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자 수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목요일로 가보겠습니다. 목요일에는요, 우리나라 9월 금융통화위원회와 또 옵션 만기일이 겹쳐져 있는데요.
기준금리는 2.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는 유지를 연말까지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최근 시리아 사태 영향에 대한 대응은 혼란이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는 한 한은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은 어떨까요? 자세한 일정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미국의 8월 소매 판매와 또 9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소비심리평가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출구 전략에 대한 좀 우려로 소비심리에 대한 시장들의 좀 하향되는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한 유로존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가능성에 대한 이슈를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일본의 7월 광공업 생산은 마이너스 4.6%에서 7월 1.6%로 의미 있는 플러스 전환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와 함께 한 주간의 경제 일정들 살펴봤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1.5% 정도 오르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오늘 월요일장 추가적인 상승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은데요. 일본은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 소식에 현재 2% 가까이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중국도 주말에 발표됐던 무역 수지가 좋았다는 소식에 3%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70선을 회복한 상황인데요. 현재는 1970선 부근에서 상승폭 0.6%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 부진한데요. 현재 0.4%, 0.5% 정도 하락 전환해서 520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이어지는데요.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 방법은요.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전화로도 참여 신청 가능한데요. 02-3153-261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선물 시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황 들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상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급에 어느 게 자금이 들어왔느냐라고 지금 갑론을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을 떠나서 우상향 쪽으로 열어주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뭐라 그럴까 오늘 고점 징후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장은 갭상승 출발 이후에 우상향 쪽으로 조금 더 열어주긴 했었지만 역시나 그 우상향 쪽으로 열어두는 힘이 되게 약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도 주체가 부실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요. 현재 기준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자체들은 청산성, 그다음 투신 쪽의 매수세도 역시 청산성, 기관성 자체의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의 순매수 기조가 조금 더 들어오고 있지만 현재 시장의 전반적으로 미결제가 축소되고 있는 속도로 봐서는 고점 시그널이 일부는 좀 거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개인들만이 공격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추격 매수 쪽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이 부분이 위쪽으로 좀 당겨주기에는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시장에 응집이 돼서 한쪽으로 쏠려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 보시면 자 최근 들어와서 지난주에도 풋옵션 쪽에 100억대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개인 창구에서 지금 현재 100억대를 찍어내는 모습들의 패턴이 나오고 있겠고요. 하지만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계 역시나 기존의 포지션을 정도 일부 청산하는 쪽에서 포지션을 구축시키는 상태이지 신규적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드라이브 쪽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옵션 시장 쪽에서도 보면요. 풋옵션 쪽 시장도 다시 한번 보면 역시나 이제 개별 포지션들 대비해서
콜옵션보다는 공격 성향이 더더욱더 없다라는 건 바라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개인들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적인 부분에서 매력이 두고 왔던 풋옵션 쪽에 미결제를 증가시키면서 외가 쪽으로의 지금 상당히 드라이브 자체를 많이 걸고 있지만 이 부분 아직까지는 옵션 가격이 매력 있는 위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으로 보면 좋겠는데요. 시장 자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출발과 함께 거의 관망세로 일관되면서 매도 출발이 살짝은 좀 됐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바로 들어올리면서 계단식의 패턴으로 지금 차익 쪽에서 먼저 들어올리고 있겠고요. 그 다음 비차익 쪽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베이시스를 올리면서 우상향 쪽으로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는 여러분들이 이번 만기 때는 프로그램에 자유롭지는 못한다. 즉 프로그램의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현재 기준에서는 롤오버 포지션들을 구축시키기 위해서 베이시스는 우리 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시장은 그렇다면 수급으로 인해서 올라가기보다는 프로그램 자체의 유발성을 가지고 베이시스를 컨텐코로 만들고 저가 부근의 컨텐코 상황에서 강화 컨텐코 쪽으로 올라오면서 매수세가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장을 동반해서 끌어올리는 그 역할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수급에 감정을 실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은 다시 제자리를 회귀한다라는 것 정도는 좀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금일장 마지막 이제 대응 전략 쪽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계속해서 오늘 오전에도 무방 공개 방송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매수 추격 양봉과 그리고 선물 시황 쪽에서도 매수를 추격으로 잡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눌림 자체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패턴으로 들어온다라면 들어가겠지만 그분은 잡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역시 지금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반해서 그렇게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매도로 짧게 끊어내고 있는 상태였고요. 또한 그 이후에 지금 점심시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보시면 오늘 출발과 함께 전반적으로 초반부에는 음봉뚱땡이가 좀 나왔습니다. 음봉뚱땡이, 창백한 뚱땡이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것을 슈팅으로 마감을 치면서 우상향 쪽으로 좀 열어두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자금의 플로우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긴 하지만 고점을 찍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고점 훼손시키지 않는 양봉뚱땡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양봉뚱땡이가 나오고는 있지만 오후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 부분의 기력 자체가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보이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양봉뚱땡이 외에 음봉뚱땡이들의 패턴들이 계속해서 좀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시그널 자체로 좀 접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다시 한번 위쪽의 상단 부분을 제대로 벗겨내질 못하고 내려오는 패턴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시점에서 오후 종가 부분에서는 좀 쉽사리 연결고리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조금은 이제 쉬어가는 템포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데 제가 고점을 논하지 말고 나서 고점 징후가 계속 잡힙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해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무슨 대세 폭락설 쪽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자 대세 징후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오히려 대세라고 논한다면 이번에 깨끗하게 이쁘게 눌리고 갈 경우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눌리고 갈 경우에 지금 일봉상으로 좀 잠깐 보시겠는데요. 누구나 알고 있는 고점 말해봤자 입 아프다라고 말씀드렸고 뚫어내고 나서 초등학교 3학년들도 알고 있는 레이저짜리 다 뚫어내고 나서도 계속해서 상방 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나야지만 주셈 역시도 고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고점을 논하기가 어려운 상당히 어려운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현 선물 모두 다 우리가 긍정으로 볼 수는 있겠고요. 이 기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깨끗하게 조정 자체를 이쁘게 만들어주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억지성으로 계속 동시 만기까지 그대로 끌고 올라간다라면 여러분들께서는 만기가 끝나고 나서의 폭탄을 하나를 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겠고요. 이 폭탄 자체적으로 보시면 바로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 있는 급락 부분이 아니고요. 올라가고 나서 패턴식으로 조정, 그 다음에 눌림 조정, 다시 눌림 조정, 자 눌림 조정. 이럴 때마다 나왔던 얘기 뭐였죠? 대세 폭락설 얘기 나왔죠? 자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지 분명히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견고한 눌림 조정이라는 얘기지 대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말까지 시장을 우상향 랠리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겠고요. 수급에서도 그 패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단봉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런 식의 패턴의 음봉들이 커지게 될 경우는 위축이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또 대세하락론 얘기 또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씩하고 비웃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이제 마지막 대응 전략에 이제 황금 라인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황금 라인 쪽을 좀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과 투신의 수급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투신 쪽이 지금 손을 놨습니다. 자, 특인신의 매수가 시장을 위로 당겨야지 해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청산성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과 투신 쪽이 동반해서 매도로 전환되면서 수익층이 확대가 될 경우에 여러분들께서는 고점 매도 전략을 응수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상으로 마지막 황금 라인을 집어드리면 이미 지금 위쪽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258.50으로 황금 라인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위쪽에 계속해서 지금 밑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를 일관해서 자신의 능력치만큼 가져가시고 오늘 마지막 이제 오후에 또는 이번 주초 가능성 부분에 따라서 방향 추세를 잡고 싶으시면 지금 샘플러스를 통해서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점에서 지금 생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라이브 방송을 대응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258.50을 저항대로 잡고 올라타기 전까지는 매도 포지션을 일관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빠른 오후장 전략을 통해서 승산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장중에 1974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1970선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조금씩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12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0.5% 정도 하락하면서 엇갈린 모습인데 오늘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외국인 쪽에서 매수 기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8월 22일 날 매도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 일단 12거래일째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3조 3,700억 이상 좀 매수해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외국인 쪽의 매수세에 힘입어 시장은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은 좀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들이 일단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주도 섹터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고점권역에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좀 피로감은 좀 쌓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 6월 25일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7월 초에 저점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저점을 형성해 주고 그 한 마디에 대한 상승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다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시가 기준으로 통했을 때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약 1960포인트 부근입니다.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소 피로감이 좀 쌓여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물 지수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6월 26일 날 저점권역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약 한 8월 22일경에 저점을 형성을 했었는데요. 이 큰 상승에 대한 마디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금일 일단 어느 정도 목표치가 찬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258.90포인트 이 자리대가 상당히 좀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6일 날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고점 8월 2일경에 고점을 좀 형성했습니다. 이 자리대가 약 2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20.50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8월 22일 날 저점을 형성해 주고 이 저점 포인트가 238.55포인트입니다. 약 20.5포인트를 더해보게 된다면 259.05포인트가 약 고점권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오늘 그 고점권역을 보게 된다면 약 258.85포인트, 약 0.2포인트 차이인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목표치에 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일단 선물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매도에 대한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피로감 좀 쌓여 있다라고 보시고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오전장 특징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종목군들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 섹터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정유 섹터들이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기사거리가 좀 나왔었죠. 보고서거리 좀 나왔었고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 성수기를 좀 앞두고 업황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단 상승폭을 좀 확대를 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도 섹터인 자동차 섹터와 IT 섹터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순환매가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부진했었던 정유 섹터가 어느 정도 탄력을 좀 받고 있다. 즉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승하는 이유를 좀 찾아보게 된다면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시설 투자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SOC 사업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아스팔트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좀 증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정유 섹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탄력적인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뿐만이 아니라 GS라든가 S-오일 이런 종목군들도 함께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시장 고점에 대한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장 특징주는 정유주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끝으로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예, 오후장 전략은 일단 지수는 고점을 좀 예단하지 말자입니다. 다만 이제 선물 쪽에서 금일부터 매도가 좀 나와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염두를 해두자. 즉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다 찼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항권에 근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인정을 해주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3천억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즉 확인을 하고 매도를 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거래소 시장이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약했던 코스닥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게 된다면 금일 같은 경우도 기관 쪽에서 400억 이상 좀 매도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도의 물량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될 것이냐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매도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매수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섹터별로 보게 된다면 중국 관련 내수업종 섹터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할 때지만 일단은 섣부른 고점 예측은 하지 말자. 확인 후에 매도하자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스피가 조정받을 때는 코스닥이 일정 부분 반등권에 진입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중국 관련 내수업종 관심권에 두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관심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일단 필코 전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콘덴서 분야의 일단 기업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에 턴어라운드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해서 바닥을 치고 나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코전자 같은 경우도 2분기 때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이노칩이 있습니다. 이노칩도 중국 시장의 확대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이슈 부분들은 충분히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필코전자 받아봤는데요.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것인지 매수 가격, 목표가, 손절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1385원권역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선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좁혀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스권역에 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박스에 대한 저항대가 약 1,500원 정도의 일단 포진이 돼 있습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봉을 보시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240주선에 대한 안착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정배열권역으로 진입을 해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5원권역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370원에서 1300원권역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로 1,600원, 손절가는 1,2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필코전자였습니다.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정재원 멘토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겨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비코전자가 12.5%, 엑세스바이오가 10%, 파워로직스 20%, 텔섹네트컴이 10%, 한일유야 5%로 현금 비중은 42.5% 담겨 있는데요. 각각의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비코전자 현재 12.4% 수익 중입니다. 보유 의견이시고요. 이어서 파워로직스는 한 3.5% 정도 손실 중인데요. 역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한일위아 잘 가고 있죠. 현재 30% 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 의견이시고요. 엑세스바이오는 한 5% 정도 손실입니다만 전량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9월 2일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텍셀레트컴은 일단 매수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먼저 엑세스바이오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 전량 매도하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예, 일단 박스 하단을 좀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그 박스권 하단이 이탈하게 된다면 지지 라인이 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 흠잡을 때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수급이 꼬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좀 밀릴 수 있고 지지 라인이 현재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네. 일단 손절로 좀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잘 달리고 있는 종목이죠. 한일이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나 수익 중인데 이때 목표 가격은 2만 원까지 설정을 해주셨어요. 오늘장에서 한 3% 정도 내리고 있는데 간략하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한일이화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최근에 나왔던 소식을 좀 보게 된다면 연기금 쪽에서의 10% 룰을 일단 어느 정도 좀 지연을 좀 러프하게 좀 잡는다라고 좀 그 기사거리가 좀 나왔었죠. 한일위화도 마찬가지로 연기금 쪽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투신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 날 매도가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매수 기준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한일위화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이 진출을 하고 난 이후에 성장성이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꾸준하게 한일위화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가격대에서는 따라 들어가기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요. 조정이 좀 나오는 흐름들, 즉 16,000원대 초중반권역에서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 좀 잡아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 했으니까 나머지 물량은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AS까지 모두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정재원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고민을 저희가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신청 방법은요.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와 직접 통화로도 상담이 가능한데요. 02-3153-2619번, 02-3153-2619번으로 전화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테스트하게 김선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힐링 상담 포트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문자 주신 분인데요. 한일 이화는 15,2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기아차 64,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솔브레인은 4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일단 이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대표님. 네, 한일이아랑 이제 기아차, 솔브레인 네. 세 종목이 있으시네요. 자, 먼저 가장 수익이 좋은 한일이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일이아 지금 현재가 17,000원입니다. 지금 오늘 3.95%, 4%가 밀리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동차 부품주들 가지고 계실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자, 한일이아를 보기 전에 먼저 대형주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만도 흐름부터 살펴보자면은 만도 마이너스 2.6%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만이 1.4% 정도의 상승폭을 좀 보여줍니다. 자, 이 중에서도 가장 조금 연기금의 10%를 완화가 됐던 부분 종목 자체가 한일, 이화, 그리고 뭐 세종공업 같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오늘 하락폭을 가지고 오는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실적에 대한 부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해봐야 되는데요. 오늘의 수급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일이야 오늘 기관들 14,000주 매수고요. 현재 외인이 14,000주고요. 기관이 11,000주가량 매수가 잡힙니다. 다른 종목 살펴볼까요? 세종공업 같은 경우 기간 소폭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 3만 주 이상 매도, 기간주 3,000주 이상 매도. 자, 마지막으로 현대 모비스 잠깐 살펴보자면은 외인들이 조금 종목을 끌어올려주네요. 자,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지금 현대 모비스를 제외하고서는 여타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이 하락폭이 조금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잡힙니다. 또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럼 최근의 수급상은 어땠냐? 한일이아 볼까요? 기관들 꾸준하게 매도, 오늘까지 매도입니다. 계속 지금 6일째 매도가 나가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를 어떡합니까? 자, 연기금 사주고 있다고요? 크게 저는 눈에 띄는 수급은 아니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일이아 지금 현재가가 지금 마이너스 4.2%까지 밀려왔는데요. 제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당장 비중 축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절가 16,000원을 제가 잡아드리긴 하는데 20일선 라인입니다. 16,000원 잡지만서도 비중 축소 일단 한번 하시고 난 이후에 나머지 물량이 16,000원 밑으로 깨질 경우에는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한 50% 정도 줄이시는 전략을 제가 한일이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오늘 1.3% 정도 밀리네요. 항상 이런 모습 자체가 기아차의 차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5월달부터 이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자, 고점 라인, 항상 이 라인 자체에 어느 정도 도달하고 난 이후부터 해서는 조금 하락폭이 좀 나왔던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라인 자체를 선으로 연결해 보면은 얼핏 좀 맞아 떨어지는 그 모습 자체가 나와줍니다. 이 모양에서 좀 21선까지 터치가 한번 있을 법 했는데 네. 파업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좀 상승해 줬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서 왜 하락을 하냐? 지금 수급적인 부분 역시나 오늘 살펴보자면 외인들과 기관이 지금 양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 상황도 보자면은 기관들은 사줬었는데 외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줬었는데 오늘의 수급 상황 나가는 걸로 봐서는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까지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면서 물량이 또 기관들과 외인들의 물량이 나와줄 경우에는요, 그때는 21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밀렸다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5,000원 아래 정도까지 밀렸다 다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은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내일 오전장에 흔들리는 모습 보인다. 그때는 비중 축소 하셔야 됩니다. 했다가 다시 들어가시거나 아니라면은 그냥 3분기, 4분기 실적 볼 때까지 올 연말까지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제가 체크해드려 말씀드리고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차도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차 지금 차트 흐름이 어떻습니까? 주봉으로 살펴볼까요? 자, 주봉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를 물려 계신 분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25만원대 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25만원 위로 사신 분들이
2월 2012년 좀 4월, 3, 4월경에 샀던 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다 수익 중인 구간이 바로 현대차거든요. 네.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 라인에 딱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익 실현 욕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중간중간에요. 네. 이게 지금 차익 실현 욕구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건대 현대차만큼의 실적이 나올 종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만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를 보자면 역시나 고점 영역에서 지금 맞고 떨어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소나기를 피하실 분들이라면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24만 원 아래서 다시 잡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적인 접근 방식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장기적으로 가실 분들이라면 홀딩 전략 기아차랑 똑같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솔브레인입니다. 자, 지금 이 포트를 보여 계신 분은 좀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포트, 그래도 좀 가치주 성격이 강한 종목들로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솔브레인 역시나 3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크진 않지만서도 꾸준하게 상승을 주는 종목인데, 솔브레인의 차트를 좀 크게 보자면요. 주봉으로 살펴볼게요. 2011년도에 고점 라인 해당하는 부분이 현재가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2012년 말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고점 라인에 다시 한번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하지만 주봉상에 좀 당겨본다면은 여지없이 그래도 저점 라인 자체가 높아져가는 흐름 자체가 올해부터 나와주면서 주가가 서서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언제 다시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팔아야 되냐. 네. 저는 일단 홀딩 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 분명히 조금 밀려준다면은 기술적으로 살펴볼 때 밀릴 수 있는 구간 자체가 한 44,000원 정도까지 한번 빠졌다가 다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요. 44,000원, 이제 44,000원까지 빠진 경우에도 놀라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번 흘러내렸던 주가 흐름 자체 좀 바닥을 잡은 이후에 다시 반등을 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좀 빠졌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두 가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시라면 좀 버틴 이후에 한 44,000원 부분에 추가 매수 하셔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거나 요거 좀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좀 차트가 깨진 모양새이기 때문에 조금은 정리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연말까지 지켜보신다면 역시 나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 의견.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고 대응을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일, 이화, 기아차, 솔브레인까지 모두 세 종목을 상담해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자, 전화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상담 들어온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50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우전엔 한단 9,99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한번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주가가 조금 다시 하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루머가 하나 돌았었습니다. 갤럭시 기어에 납품을 하냐 안 하냐 아직 안 한 걸로 조금 결론이 난 모양새인데 그래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가 흐름이 지금 우전의 한단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제가 좀 잘 아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꾸준하게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상당히 많이 잡힙니다. 어떤 세력에 의한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요. 주가 흐름도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도 바닥권 3,000 후반대 4,000원부터 해서 4,000원부터 해서 주가가 지금 11,000원대까지 오른 종목이거든요. 그럼 지금 3배 정도 가까이 지금 오른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자체도 다시 121선 라인 깨는 듯 했지만서도 다시 올라가 주면서 만원대 부근을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적에 문제가 있냐, 이 종목이 다시 가다가 좀 빠지는 모양새냐, 지금 이거는 이제 결론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지금 코스닥 관련 IT 종목들 지금 재미가 없는 모양새거든요. 특히나 코스닥 IT 대장주 중에서 파트론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좀 8월 말까지 다시 상승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줬었는데 9월 달부터 다 빠져주고 있거든요. 요 모양 그대로 지금 우전에 한다. 9월 달부터 차트는 똑같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나쁜 종목이 아니고 좀 더 코스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못 받는 겁니다. 지금 매수가도 바로 만원 아래신데 충분하게 만원 이로 한번 슈팅할 겁니다. 그러면 좀 단기적으로 보셨다면은 나는 좀 불안하니까 정리를 할래 생각이시라면은 최소한 13,400원 정도까지 뚫고 올라가는 시점, 21선 뚫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짧게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게 낫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기다리고 계신다면은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당연지사고요. 그 위로 11,000원 정도 이상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전의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적이나 기대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번 보유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조금 빠졌지만서도 놀라지 마시고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수급 상황 잠깐 살펴봐드리면요. 수급 역시나 조금 최근에 금융투자 쪽 매수 물량이 조금 서서히 잡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서서히 약간의 조금 굉장히 주인이 없는 느낌이었는데 금융투자 쪽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온 모습. 투신권이 나갔지만서도 조금 거의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급 변화가 다시 한번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전을 한단 오늘 종목 상담 신청 종목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코스닥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기다려보자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일단 짧게 보신다면은 9천 얼마였나요? 1,300원이었나요? 1,300원에서 1,4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짧게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전고점이 11,000원은 무난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연말까지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823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이버를 보내주셨는데요. 비중이 10%고 매수하신 가격은 45만 5천 원입니다. 장기 투자 가능한지 매도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 것인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이어서 네이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이버 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오늘 5.7% 급등을 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라인에 라인이 아니죠. 그 갤럭시 기어에 라인이 조금 탑재가 되면서 같이 좀 급등을 한 모양새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사들의 지금 기본적인 목표가, 적정 주가 자체의 흐름은 넘어간 상태고요. 목표가가 최대치로 잡혀있는 증권사가 한 50만 원대 이제 초중반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대 자체는 50만 원 정도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48만 원대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종목이죠. NHN 엔터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주가 흐름이 지금 10만 원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크게 빠진 이후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증권사들의 네이버의 목표가는 이미 어느 정도 도달한 상태이고 NHN 엔터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목표가들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금의 네이버의 비중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괜찮습니다. 오늘 좀 수급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면요. 최근의 수급 상황 같이 보면요. 지금 최근의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의 수급 상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그래도 기관들과 외인들의 매수가 나쁘진 않은 모양새로 조금 들어오는 흐름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주가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폭을 가져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외인들이 아마 이제 3일 동안 들어온 모습에서 꾸준하게 오늘장까지 조금 매수가 이어져 오는 게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4일 연속 외인들의 순매수 힘을 입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외인들이 잠정치가 한 8만 주가를 잡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 흐름도 지금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 한번 갈 겁니다. 근데 크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50만 원 정도로 단기적인 목표가를 잡고서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50만 원 수준까지 거의 현재가 보고는 말씀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50만 원 수준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비중을 좀 축소하신 다음에 오히려 NHN 엔터를 조금 비중을 잡아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증권사 목표치 대비하고 또 저평가 대비한다면은 NHN 엔터가 오히려 조금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네이버의 라인에 대한 그 매출 확대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비중은 너무 줄이지 마시고요. 비중은 한 20% 정도만 줄이셔서 NHN 엔터로 조금 이동하신다면은 그래도 같이 한번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겠나 좀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 현재 가격 부근에서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익 중이시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NHN 엔터테인먼트 지금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게 김선윤 대표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번호 3939번님께서 하이셀 보내주셨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을 했었는데 이 종목 일단 장기든 단기든 상관이 없다. 이 종목 목표 가격 한 어느 정도가 좋을 것인지 언제 매수하면 좋을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사고 싶은 종목이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고 싶으신 종목이시면 네. 하이셀은 자부합니다. 제 전문가입니다. 예. 네, 정말 잘 알고 있는데요.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네. 매수하시고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이셀의 포인트 자체
지금 유상증자로 인해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 자체 다 캐파 증설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9월 25일 날 유상증자 그 9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이번 달 25일 기준으로 해서 유상증자 구조주 배정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당연히 25일까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전에 아마 주가가 한번 튀어 올라갈 겁니다. 지금 조금 매수를 2,000원대 부근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게 정말 좋고요. 2,000원 아래 부분도 정말 싸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하이스텔의 지금 PER 자체가 굉장히 지금 쌉니다. PER 6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성장 가능성이 있고 또 내년 실적으로 또 기대한다면은 조금 더 긍정적이겠죠. 당연히 현재가 부근 다신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매수하셔야 되고 좀 더 뭐 기술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지금의 현재가 부분 제가 하이스텔 주봉을 열어놨는데요. 주봉 120주선 라인에 지금 딱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포인트 자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좋은 매수 찬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봉 120주선 깨고 나서마자 항상 주가 흐름 자체 큰 반등을 보여줬었고요. 그 저희도 마찬가지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못 먹어도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 2,500원, 3,000원까지 가는 네. 거고요. 그 다음 라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한 4,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2,500원 이상까지는 유상증자 때문에 빠졌던 가격까지는 당연히 오를 겁니다. 당연히 2,500원 정도까지는 가니까 수익 20% 챙길 수 있는 올해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걱정 마시고 매수하시고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은 3, 4천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스 오늘 문자 굉장히 잘 주셨네요. 전문가라고 자부해 주셨는데요. 김선영 대표님께서는 일단 하이스텔 지금 가격 다시는 안 올 수 있다 강조해 주셨고요. 단기로는 2,500원, 조금 더 길게 보자면 3, 4,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목표가 세워주셨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대전화번호 끝자리 578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동아ST인데요. 매수 가격이 13만 3천 원이세요. 비중이 20%인데 이분께서는 이제 좀 손절을 해야 할 것인지 이 점이 고민이시래요. 네, 동아ST 정말 좋은 회사긴 한데요. 네. 최근에 조금 힘이 없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 종목이 4월 달에 이제 분할이 돼가지고 나갔는데 중요한 점은요. 지금 4, 5, 6, 7, 8, 9 지금 9월 달에 좀 6개월 차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점은 이게 다시 나갔을 경우에 이렇게 다시 상장했을 경우에 그 보호 예수 물량들이 좀 풀리게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첫 한 달이 지나고 약간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영향을 조금 받고 그다음에 1년째 영향을 조금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주가 흐름 자체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가 좀 상당히 깊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 6월 달부터 해서 매도세가 나갔던 물량들을 살펴보자면은 조금 그 물량에 대한 보유해서 물량들에 대한 부분이 특히 외인 쪽에서 물량이 좀 강하게 나가는 그림이 좀 포착이 되고 있네요. 그럼 지금부터 해서도 물량이 좀 회복이 될 것이냐, 수급적인 부분이 해결이 될 것이냐, 전혀 지금 수급이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좀 도움이 안 되는 종목이고요. 잠정치를 보더라도 뭐 잡혀 있는 부분도 없고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조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종목이 크게 갈 수 있을지는 저도 확률적으로 볼 때는 20, 30%밖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아ST 받아봤는데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김선윤 대표님의 의견이셨습니다. 보내주신 분과도 조금 의견이 좀 같이 고민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 TPC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8,000원인데요. 지금 수익 중이십니다.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TPC를 고점에 되게 잡으셨어요. 중요한 네. 점, 요게 지금 3D 프린터 관련한 이제 종목군으로 인해서 보고서가 하나 나온 이후에 3,000원 중반대부터 지금 8,000원대까지 상승을 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TPC 관련 3D 프린터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돼서 상당히 큰 반등을 줬는데요. 사실 TPC의 적정 주가 흐름 자체는 이미 주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은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비중 축소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차트상의 흐름은 긍정적인데 약간 불안한 점은 이미 주가가 너무 고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매도는 아니고요. 조금 제가 매도가를 잡아드리면 종가 기준으로 해서 11선을 이탈하는 경우,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11선 이탈하는 경우가 지금 라인을 잡자면 바로 이 라인인데요. 이 라인으로 하자면 가격적인 측면으로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한 8,400원 정도 라인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8,400원 정도 라인이 깨지고 내려가면서 약간 조금 11선 이탈해, 5일선 이탈해주면서 11선 터치하고 내려가는 8,0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요. 정리하셔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홀딩 하시되 5일선이네요. 11선이 아니라 5일선 깨고 내려가는 8,400원 라인 계속 지키면서 올라갔습니다. 종가로 8,400원 라인 깨고 내려갈 때는 정리, 비중 축소 하시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TPC 일단 차트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는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주가가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지금 언제 급하게 내릴지를 모르는 상황, 불안한 상황이라서 종가 기준으로 1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수익을 챙기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문자로 들어왔는데요. 셀트리온입니다. 이 종목 매수하신 가격이 53,000원, 비중이 30%신데 물타기를 지금 해야 할 것인지 이 점이 궁금하시대요. 이어지는 종목 셀트리온 살펴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정말 고민이 많으실 네.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종목은 판단하기 힘든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4월 달에 이미 공매도 대차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반토막까지 났던 또 흐름이 있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서서히 다시 가는 듯 싶었는데 또 한 번 8월 말부터 대차 거래 또 증가해주면서 주가가 6만 원대부터 4만 5천 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5만 원대 지금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꾸준하게 이 종목이 정말로 그 공매도 세력과의 싸움이 정말 깊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좀 유럽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가 흐름 자체도 지금 보면은 6만 원대까지 잘 올라가 줬어요. 바로 MC마 효과로 인해 주가가 잘 갔는데 지금 다시 4만 9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이슈, MC마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은 모멘텀을 조금 사그라든 건 사실이에요. 사그라든 건 사실인데 그 실질적인 매출 확대 가능성, 유럽의 전역에 이제 판매가 되면서 판매가 됨으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 판매가 될 텐데 중요한 편은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약이 복제약이란 말이죠. 복제약인데 이미 전에 사용했던 약 자체보다 10%만 싸게 팔더라도 또 인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약을 정부에서 사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남아있는 이슈가 있죠. 바로 M&A 이슈가 또 남아있단 말이죠. 셀트리온 회장이 지금 회사를 내놨는데 지금 이렇게 또 대차 거래가 또 증가하게 되면 또 한 번 회장이 제 생각에는요. M&A 이슈에 대한 부분을 M&A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입 밖으로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가져가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에 추가적인 매수는 조금 제가 반대 의견을 조금 드립니다.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45,000원에 라인은 지켜주면서 반등을 줬어요. 네. 그 다음 라인으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지키고 있는 라인 자체가 지금 짧게나 보여지는 게 48,000원대는 지금 지켜주면서 주가가 지금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가져가시는데 48,000원 깨지면서 47,000원 아래 막 떨어질 경우에는 조금 비중 축소하시는 게 낫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21선 위로 좀 올라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55,000원 정도. 그때는 거의 매수가 조금 소폭 위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조금 셀트리온은 너무 접근하기에는 전문가들도 또 기관들도 좀 힘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개인들의 조금 무덤이 되는 그런 좀 흐름이기 때문에 네. 종목 자체의 접근보다는 약간 좀 관망하시다가 매수가 근처로 왔을 때는 좀 정리하셔서 다른 종목군으로 좀 갈아타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겠습니다만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55,000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김선윤 대표님의 의견이셨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림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매수하신 가격은 4,200원인데요. 일단 오늘 현재 흐름 4,000원 밑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빨리 좀 파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급하니까요. 네, 하림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종목 기관들의 매도 심상치가 않은 모습이고요. 마니커도 지금 5% 이상 급락을 한 모습이네요. 하림 네. 홀딩스 살펴볼까요? 하림 홀딩스의 흐름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2% 가까이 또 빠져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매도 사인을 드리냐면요. 자, 주가 흐름에서 이미 조금 수급적인 부분이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이미 또 할인 같은 경우가 지금 기관들의 매수가 잡히긴 하지만서도
오늘의 흐름에서는 기관들의 매도와 외인들의 매도 같이 잡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멘텀이 거의 좀 끝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차적인 반등이 나올 시기가 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 흐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좀 더 급락한 이후에 조금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조금 매수는 굉장히 자제 의견들이고요. 오히려 좀 빠져나오신 다음에 다시 다음 조금 반등을 줄 때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은 긍정적이었지만서도 당장이 오늘 수급부터 꼬이는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에서 외인들의 매도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에서 특히나 연기금은 매도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나 연기금 매도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 흐름 자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간의 꺾여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21선 라인 한 3,800원 정도까지는 하락폭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모멘텀은 굉장히 많지만서도 모멘텀이 끝나간다는 거죠. 일본 방사능 관련해서 유가 가격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항상 한번 그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주가가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그 말미에서 한번 떨어졌다 다시 가거든요. 할인은 지금 거의 말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미가 끝난 이후에 3분기 실적, 최대 실적 좀 가지고 다시 반등을 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빠져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피하시고요. 여타 조금 기다리시겠다 하신다면은 좀만 3,800원까지 깰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할인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 모든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